여러분, 집에 재물운을 위해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 놓았지만 집에 재물운이 전혀 살아나고 있지를 못하시다고요. 또 가족 사진을 벽에 멋지게 걸어 놓았는데 도무지 번영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또한 거실벽 서랍장에 벙이를 사다 놓았는데 도무지 가족 간의 불화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분명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풍수 물품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물건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를 잘못 두고 있기에 그에 대한 기운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풍수 물품들은 스스로의 기운을 잘 발휘하는 멋진 풍수용품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제일 원칙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요처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것 하나가 불필요한 곳에 있는 수백 개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그림들, 또 식물들, 또 그 물품들을 제대로 두고 계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여 그 기운은 전혀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여러분은 그 어떠한 도움도 얻고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여 여러분들은 풍수물품 집안에 아무리 두어도 전혀 의미가 없더라 라는 말씀들도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들은 꼭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이 그림들을 현관에 두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그림들을 거실에 두신 분들 역시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관과 거실은 집안의 명예운을 살려주는 곳이며 이 가정의 명예, 즉 명성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죠. 그리고 또한 돈에 조연할 때 명예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명예운과 재물운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돈복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림들을 현관이나 거실에 두신다면 집안에 재물운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방 도구는 주방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잠옷은 침실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소파는 거실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거실이나 현관에 두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을 막아버릴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족 사진은 함부로 두지 마시고 제대로 잘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이나 가훈, 그리고 집안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교훈이나 규칙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부자들의 집에도 이것이 없는 집은 없으며 또 번영할 사람, 반드시 성공할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좌우명을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 또 집안에 걸어두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여 여러분이 명예를 통한 번영을 얻고 계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으며 또 비싼 사진관에서 찍은 것도 좋고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든 작든 작은 액자에 넣어 가족들이 늘 볼 수 있는 장식장이나 또 선반 아니면 식탁이라도 올려두세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당장 식구들 모두 자신의 좌우명을 정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니시는 가방이나 지갑 또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번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인생의 기준이 없는 사람, 또 자신만의 규범이 없는 사람이 그 어떤 경우이든 성공과 번영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집안의 모든 식물은 이러한 원칙으로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물은 베란다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이든 사람의 키보다 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식물이 화분의 크기보다 월등히 커서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식물은 가능한 침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주방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관에도 가능한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여러분을 의지가 없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또한 금전수 등 돈과 관계되는 식물들은 절대 현관이나 거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조상님들은 마당이 아닌 집안에는 난초를 제외하고는 식물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화병에 꽃을 꺾어 안방에 두시기도 하셨지만 이는 아주 작은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성장하는 느낌, 또 살아나는 느낌을 얻고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는 마당이 없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 베란다가 바로 마당의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큰 식물은 베란다로 옮기세요. 그리고 베란다를 없앤 집이시라면 반드시 모든 식물들은 베란다 창 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식물을 기르시려면 자주 그 잎이나 줄기 또 화분을 닦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조화를 두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구이든 조화를 두면 잘 닦아주지를 않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어느 곳이든 항상 조화라면 먼지가 부옇게 앉아있죠. 맞습니다. 이는 조화이든 생화이든 자신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풍수용품들은 반드시 이 원칙대로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걸이에 반드시 펜던트를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한 짝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젓가락이든 뭐든 짝을 잃은 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 이유 역시 이것이 외로움을 만들어 불행이 생겨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항상 무엇이든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두는 것, 그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이는 집안에 두는 종도 그러하며 그림도 그러하며 코끼리, 부엉이, 아니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네, 종이 좋다고 해요. 종만 하나 달랑 걸어두지 마시고요. 리본이라도 하나 같이 걸어주시고요. 그림도 하나만 걸지 마시고 서로 마주보게 2개 걸어주시고요. 또 부엉이도 다른 무엇도 하나가 아닌 2개를 두세요.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반지 역시 넓은 것이 아닌 실반지라면 하나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2개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쌍가락질을 하셨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가락질을 하나만 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무엇이든 절대 원칙은 외롭지 않게 두는 것입니다. 5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은 이것 때문에 기운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전수 그림을 또 해바라기 그림을 그 외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을 바닥에 두거나 또 눈높이 아래에 두게 되면 가족들 모두가 돈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가정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족 사진을 그렇게 둔다면 이 집은 서로 간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가정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식물 역시 너무 큰 것을 집안에 두게 되면 가장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또한 책들이 바닥에 있거나 또 너무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그 집의 사람들은 절대 시험운이나 결과운이 좋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네, 앉아서 보는 것은 반드시 탁자나 책상의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서서 보는 것은 반드시 눈높이 또 그 이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는 차차 제가 계속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